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박정식 파트너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 왔는데요. 이번 주 정말 흔들림이 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 걱정과 염려를 3거래일 상승으로 좀 무마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시장 좀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최근 3영업일 연속 지속적인 반등력을 현재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 관세 우려로 인한 하락폭은 다 만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방향성이 아직은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회사와 안 좋게 나오는 회사들이 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 경계 심리로 인한 이런 어떤 관망격 흐름, 이제 그런 것들로 혼조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따라서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장 전에 이제 시황 브리핑에서 일단은 외국인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상승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이제 외인이 오늘 좀 유입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약보합 내지는 혼조 국면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한 약보합 정도 국면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또 하락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했어요.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한 측면이,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연기금만 강력하게 매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최근 유럽 증시가 아주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지금 고점을 키워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강력하게 눌릴 만한 이유도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기금만 매도하지 않는다면 잠시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금 관세 우려가 한마디로 이제 강력하게 불거지게 된다면 그때는 또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여지는 있죠. 하지만 뭐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니까, 아예 이렇게 절대란 말 하면 안 되겠죠. 쉽게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제 이 상태로 만약에 우리 코스피가 잘 2,539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대로 2,580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현재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한 750선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기술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뭐 관세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공포감으로 파랗게 질렸던 국내 증시가 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좀 한 걸음 쉬어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현재 구간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과연 장 막판까지 이러한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정식 파트너가 그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잖아요. 네, 유리기판 어제부터 잘 갑니다.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새로운 모멘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개장부터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이슈를 또 다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 역시 이제 장중에 또 강력한 오후장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2대1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결과를 잘 만들었을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은데 일단 이제 유리기판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사들과 이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게 알려지면서 시간 외로 또는 이제 어제 오후장과 그리고 시간 외로 그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력한 상승력을 현재 이제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이슈가 나온 것을 좀 보면은 삼성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 DS 사업부 내에서 구매팀과 그리고 이제 패키징 인력 주도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만의 이제 독자적인 공급망을 이제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은 이제 기술과 장비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본격적인 생산은 이제 외주로 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면 일단 뭐 긍정적인 파운드리 한마디로 지금 파운드리가 많이 이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같은 이제 AI 인공지능 처리 장치 같은 이런 GPU의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고성능 반도체를 요구하는 고객사들의 또 파운드리 수주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하고 거기다가 이제 HBM까지 같이 이제 탑재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파운드리 또 수주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계획대로 잘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침체를 겪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조금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개발이 된다면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테스트하고 이쪽으로 이제 좀 어떤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빅테크들이 있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유리기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AMD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하면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잘만 된다면 이제 AMD나 브로드컴의 유리기판을 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력 또는 이제 파운드리를 맡으면서 유리기판을 적용시킬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기업들 뭐 앱솔릭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요 3사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시제품 또는 소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을 점차적으로 좀 키워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필옵틱스 유리기판에 이제 구멍을 뚫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요 바닥권에서 그죠 17,000원, 16,000원, 15,000원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한번 이제 방향성이 딱 잡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수익 만드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이 필옵틱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자마자 언급드린 종목이 뭐예요? YC캠이죠. 그래서 YC캠도 올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후발로 움직이면서 이제 2차 한마디로 후발주로 지금 2등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리기판에 이제 동도금 처리를 해주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지금 현재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도금 처리나 또는 이제 이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또 이제 다른 회사들이 있죠. 이제 구멍 뚫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캠트로닉스. 이 캠트로닉스가 이제 후발로 움직이면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의 가장 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랑 가장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개장 방송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었고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좀 뭐 장초에 잡았다면 지금 현재 고수익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언급드릴 때 같이 언급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구리를 이제 증착시키는 업체죠. CNG 하이테크 이미 이제 파일럿 양산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럿 라인을 깔고 그 시제품을 현재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CNG 하이테크도 어제 제가 이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그날 바로 그냥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시간 외로도 그리고 오늘 시초로도 떠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리면 여러분들이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시초가 좀 떠서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여 좀 눌리게 된다면은 뭐 한 13,000원 정도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검사 장비들도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리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는 방산입니다. 방산 기업들 실적의 힘을 받고 잘 가고 있습니다. 방선 모멘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일단 이 방산 관련은 좀 정치적인 이슈와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의 이슈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들썩들썩 거린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요 방산주들의 이제 호실적이 이제 나온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제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1,687억 원, 영업이익은 628억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한 35%, 19% 각각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상회를 한 거죠, 상회.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4조 3,766억 원, 영업이익은 4,566억 원으로 각각 한 22%, 117%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대로템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호실적인 좀 영향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발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영향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제부터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월봉상 흐르는 바와 같이 좀 역대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가격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 그냥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서 현재의 이 신고가 랠리를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 라인만 좀 정해드리면 77,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적인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제 쌍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이슈가 강력하게 나온 게 없어서 조금 이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이는 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40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현재의 상승 추이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종목 중에 또 하나죠. 긍정적인 호실적을 기록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를 터치할 것이다? 25만 8천 원짜리를 터치할 것이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터치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또 돌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 바닥권에서 또는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 제가 이제 25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오늘 터치했기 때문에 하루 더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세에 25만 8천 원 자리를 돌파한다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거고 이 자리를 다음 주 월요일 날 돌파 못하고 살짝 밀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재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25만 원짜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시세가 25만 원짜리를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홀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시스템이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같이 조금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항 라인을 어디로 언급을 드렸어요?
26,500원짜리를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요 바닥권에서 그죠? 22,000원대부터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26,500원의 저항은 받기는 받았어요. 그죠? 며칠간 계속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다가 오늘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유하신 분들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보유하던가 또 이제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26,500원이 재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6,500원 라인을 지금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전 고점 3만 원 라인을 넘어서는 또 신고가 행진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26,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도 모멘텀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뭐 방산과 관련된 질문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여쭤보기도 전에 대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을 좀 다소 해소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 한번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로봇 관련된 모멘텀 짚어볼까요? 제가요? 네. 여기 잘못 적어놨어요. 잘못 우크라이나 적어놨어요. 재건을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진 로봇 건설 말씀해 주시죠. 전진 로봇 건설이요? 네. 일단 전진 로봇 네.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도 요즘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그 전진 로봇 건설은 네. 그 콘크리트인가요? 그거를 이제 옮기는 네. 그런 기계를 납품을 그쵸. 해서 그렇죠. 어쨌든 재건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재건에 이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네. 솔직히 이렇게 주가를 띄울 만한 그런 밀접한 관련은 없는데. 근데 너무 잘 간다. 이 너무 말씀이세요? 네. 아무래도 좀 로봇이라는 게 여기 좀 그 회사 명이 붙었기 때문에 이 로봇 이슈랑 같이 맞물리면서 좀 잘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한번 살짝은 해봅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좀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좀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는 1,400억대인데 네. 현재 시가총액은 한 6,400억대로 솔직히 좀 고평가권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면서 끌고 갈 종목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수익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산주들하고 비슷하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4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다시 이탈이 된다면 시세가 이대로 신고가 행진을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든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42,000원 보유하신 분들은 4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일단 제시해 드리고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조금 긍정적으로 언급드리는 게 바로 이제 현대 에버다임 같은 이제 종목입니다. 일단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 드릴 트럭을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개발한 이제 드릴 장비와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서 생산이 되는 트럭과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현지 이제 복원 작업에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특히 이제 트랙터를 생산하는 뭐 대동이나 이제 TYM 같은 종목들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트랙터를 제공해 주다 보니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현대 에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까지 일단 긍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잘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그 영업이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살짝 적자인가 지금 확인을 안 해서 근데 거의 뭐 살짝 흑자 아니면 적자 뭐 그 정도 수준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부진적인 측면이 좀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실적이 우선이 네. 아니라 이슈가 더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9천 한 뭐 300원, 200원 정도 선에서 9,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300원 정도 텀을 두고 분할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고 네. 9,050원이 이탈이 된다면 이게 시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땐 빠르게 회수하시고 올라간다면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4일쯤에 독일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 종목 중에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그다음 오늘장 공략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이제 로봇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로봇주들이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조금 야금야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 네. 계속 조금 추이가 꺾이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조금 움직이지 못한 이 KH 바텍을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금 새롭게 뭐 부품을 공급한다고 하는 자동차 부품주였던 한국 무브넥스가 엄청난 지금 상승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좋죠. 네. 근데 이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부품을 공급한다고 지난 1월 달에 공시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힌지 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힌지 기업이죠. 네. 스마트폰 이제 힌지를 이제 생산하면서 크게 이제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부품을 공급한다고 이제 알려왔어요.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도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그런 이제 그 커버 부품 같은 것들을 지금 납품을 하고 하면서 주가를 크게 띄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KH 바텍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품을 공급한다고 띄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H 바텍 아직까지 한국 무브넥스 대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지금 뭐 제가 좀 눌렸을 때 이제 매수하라고 해서 한 대략 9,3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9,300원보다 한 1,200원 정도 찍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직까지 1,700원 전고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9,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고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손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눌리면 눌리는 대로 그냥 평단을 끌어내리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한 12,700원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15,000원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KH 바텍이었습니다. 힌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로봇 사업까지 영위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